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커트를 다 해보셨죠? 앉아서 커트 하면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는 또 어떻게 걸 것이냐? 뭐 세 가지가 있었죠. 항상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 원 다중이죠? 원 다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그쵸? 두 번째 했던 거는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오늘 할 거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근데 잡아요.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에요. 떨어지는 선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선 이렇게 떨어지죠? 수평, 수평, 수평. 자, 후대각, 후대각, 후대각. 발생이 되는 층들이 뭐예요? 뒤에서 떨어지는 요 층들. 이 층들. 요거 분석, 그러니까 지금 이 커트를 제가 하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뭐예요? 요 생기는 러프존. 러프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러프존. 러프존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러프존의 흐름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빗질을 하고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거기서 발생이 되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전대각, 수평, 후대각. 여기서 발생이 되는 러프존의 흐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라. 그리고 그 기법이 뭐예요? 원다중. 지금 우리가 좀 아까 배웠던 그 기법. 그 기법에 뭐예요? 우리가 또 첨가를 해야 될 부분이 직선 빗질을 할 것이냐, 곡선 빗질을 할 것이냐, 슬라이싱을 할 것이냐, 슬라이싱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호리존탈 부채형 엘리베이션을 할 것이냐, 호리존탈에 버티컬에 부채형 엘리베이션을 할 것이냐, 버티컬에 엘리베이션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스몰로 갈 것이냐, 미들로 갈 것이냐, 라지로 갈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을 또 이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요거에 따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해봐야 되는 개념을 왜 해봐요? 여러분들은 질감으로 우리가 커트는 공부를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양감으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드는 기법을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질감이 아닌 양감으로 공부를 하는 커트를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법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도 이게 9가지잖아요. 9가지. 요 직선 빗질, 곡선 빗질, 슬라이싱, 사이드, 프론트 사이드만 배워도 얘도 벌써 3가지죠? 93, 27. 그쵸? 여기에 스몰, 미들, 라지 3개를 또 곱해요. 그쵸? 그러면 뭐, 몇 가지가 나와요? 81가지가 나와요. 디자인이 벌써 81의 디자인이 나와요. 이것만 따져도. 근데 이걸 다 커트를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해보고,
감을 익힌 다음에 이렇게 커트했더니 이런 층이 발생이 되는구나. 내 몸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고객님이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커트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 만든 이 41가지를 다 우리가 커트를 해볼 수가 없잖아. 어제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저 긴 머리 커트를 이렇게 하는데 기존의 커트는 층을 안 내서 제가 커트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후대각 커트만 해줬거든요. 근데 어제 딱 오더니 한 몇 개월 만에 오셨어요. 한 5개월 만에 오셨나봐. 원장님 커트가 바뀌셨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저 커트 안 바뀌었는데요? 커트가 우리가 긴 머리 커트만 200가지가 넘어요. 그래요. 제가 개발한 커트만 2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커트가 종류가 별로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MMSS 기법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커트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만족하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양감과 질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커트를 디자인을 뽑아내요. 자, 이렇게만 해도 디자인이 완전 다른 머리가 나와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커트하고 나서 지금 계속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벼움과 무거움이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면 선수계. 보이죠? 근데 제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그때는 보여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만 제가 완성이 다 된 커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려드리면 이제 그때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객님이 두상에 따라서, 모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커트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층의 흐름이 다르거든요. 층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커트 할 거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자, 1교시. 1교시. 원다중. 원다중. 해서, 자, 자연빛을 해서 손가락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해서 전대각 원랭스를 만들어요. 두 번째 층을 내야 되겠죠? 두 번째 층을 내요. 층을 어떻게 내요? 앉아서 커트 해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해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하고요. 세 번째 직선 밑질. 직선 밑질을 해서 층을 만들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뭐로 나와요? 컨케이브 라인의 러프 존이 탄생이 돼요. 여기에다가 뭘 해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부채형 파팅 엘리베이션. 호엘베 부채형 엘베 해서 층을 만들어요. 자, 이제 이렇게 도형도 풀어보니까 이제 감이 오시겠죠?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오겠죠? 여기에다가 네 번째 크로스 체크를 해요. 크로스 체크를 다시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층을 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문제점이 어떤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위험 지역에서 1차 가이드선이 불규칙한 커트선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자연빛을 다시 해서 1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생성을 해요.
위험 지역에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다 고개를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했지만 맨 마지막에 자연빗질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커트를 해요?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돌리고 좌우를 옆으로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면서도 모발 자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개가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상하 좌우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1차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연빗질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전대각 원랭스를 만들어내요. 자, 두 번째 원다중 앉아서 커트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해요. 자, 세 번째 직선 빗질의 프론트 사이드를 하고요. 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부채형 엘리베이션 해서 뭐예요? 프론트 라인을 만들어요. 네 번째, 언더에서 오버 크로스 체크를 해주고요. 다섯 번째 자연 빗질, 고개 좌우 앞뒤 숙이고 1차 가이드라인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의 기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디자인을 뽑아낼 거예요. 자, 여기에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은 그동안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지금 도에도 요 그리는 거 있죠? 요 기법이 지금 요 안에 다 들어있는 설명이에요. 자,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한번 똑같아요. 똑같이 뭐예요? 전대각 원레이스 각도를 자, 높낮이 조절을 하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하라고 했죠? 네. 의사 할 때도 높낮이 조절해야 안 해요? 해요. 하죠? 네. 커트할 때도 높낮이 좀 조절 좀 하세요. 네. 1cm씩만 자르세요. 전대각 원레이스. 자, 손가락 리버즈 비평에. 자, 이렇게 리버즈 비평에. 리버즈 비평에. 자, 여기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있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했죠? 네. 서양 사람들에서는 여기서 거의 끝나지만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더 길어질 것이고 한 번 더 가면 좀 짧아지겠죠. 그쵸? 근데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아주 많은 차이가 나요. 1cm, 2cm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또 가요. 반대쪽. 제가 커트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유튜브에서 비달사슨에서 커트하는 모습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커트하는 모습을. 차이가 어떤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한 번씩 보세요. 제가 보는 것도 보고 비달사슨에서 커트하는 모습도 보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비달사슨에서 커트하는 모습들은 되게 굉장히 무겁게 커트를 해요. 잘 보시면. 근데 제가 커트하는 것들은 좀 가볍게 커트를 해요.
그리고 훨씬 더 빨라요. 헷갈려가지고. 헷갈려요? 예, 그럼 보지 마요. 원장님 하시는 것만 다른 거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근데 가끔씩 한번 보라고. 헷갈려. 아니, 깊이 있게 보지 말고 가볍게 보라고. 가볍게 한번 봐봐. 그래야지. 왜냐면 제 거를 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남의 것도 한 번씩 가끔씩은 보셔야 돼요. 내 것만 보면 또 깊이가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거는 또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는 손의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론을 잡아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거하고 보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놨구나 라고 아마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전대가 원닝스. 사실 커트하는 기법은 제가 커트하는 것만큼 쉬운 커트는 없어요. 가장 빠르면서 가장 쉽게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을 풀어냈기 때문에. 확실히 앉아서 커트와 서서 커트의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 자, 다시. 사실 제가 미용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커트 다 앉아서 커트해요. 그리고 앉아서 커트가요, 서서 커트보다 훨씬 안전해요. 커트 자체가. 자, 빗질 할 때마다 내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제 현 상황에서는 내가 안 움직이지만 미용실에서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고객이 몸을 돌릴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 디자이너가 움직여야지. 근데 우리는 디자이너들이 잘 안 움직여.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 빗질에서 디자인의 원닝스를 만들어냈어요. 자, 사각이에요. 뻗쳐요, 안 뻗쳐요? 뻗쳐요. 다 뻗쳐요. 요걸 이제 라운드로 만들어낼 거예요. 라운드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요? 자, 나 서서 커트 안 할 거예요? 앉아서 커트만 할 거예요? 앉아서 커트만 할 거고, 자, 사실 미용실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커트 기법이에요. 현재 미용실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대로 빗질을 하는데, 자, 언더 빗질을 하다 보니까 위에 머리 빗질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언더라인은 규칙적인 선, 오버존은 불규칙적인 선이 생겨요. 제가 서서 커트 할 때는 오버존은 규칙적인 선, 언더존은 불규칙적인 선이 나온다고 해서 안 했어요. 앉으면 반대로 나와요. 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두상은 크레스트를 기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부분의 위치 위에 있는 오버존에 있는 머리가 빗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불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가이드선, 자, 항상 원포인트 파팅이 1차 가이드선 하는데 위에 머리를 조금 더 신경 쓰면 위에 머리까지 빗질을 하고 그대로 내려서, 자, 한 1.5cm의 층만 내세요. 1.5cm의 층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결과물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아셨죠? 1.5cm의 층을 내세요. 하나. 최초의 머리카락은 많이 자르지만 두 번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 이만큼 잘려요. 하나, 둘, 셋. 라운드예요. 자, 결각치는 어때요? 자, 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갔죠? 쏙 들어갔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포워드 방향. 온베이스 기준선 잡은 상태에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그럼 내 몸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요 파팅과 내 몸은 평행. 평행 위치에 가요. 자, 여기서 기준선 잡아서 커트. 자, 다리만 갖다 놓으면 몸이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리만 갖다 놓으면. 아셨죠? 커트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요? 위에 머리 빗질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버존에 빗질 안 되는 부분까지 해결해서 한 번 더 빗질해주면 더 잘 되겠죠? 자, 가요. 자, 기준선 어디 있어요? 와우. 최초보다 더 많이 잘려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1에서 1.5cm가 별거 아닌데 나중에는 어마무시할 커트 라인 나온다니까요. 별거 아닌데. 자, 커팅. 아까 왜 많이 잘려 안 잘려요? 거의 한 3cm, 4cm 정도 잘리죠? 이렇게 발색이 돼요. 자, 1차 가이드선 여기 있죠? 이거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커트 하세요. 자, 층이 와우. 어때요? 수대각이죠? 근데 1차 가이드는 전대각이에요. 1차는 전대각, 2차는 수대각이에요. 보이시지? 여기만 보여. 뒤는 안 보여요. 다시 갑니다. 자, 점점 많이 잘려나가요? 안 나가요? 그쵸? 기준선. 자, 근데 아까는 이렇게 갔죠? 점점 가면서 어디로 가요? 옆에 사이드 가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갔던 머리가 점점 사이드 가면서 이렇게 가요. 왜? 얘 전대각이 아니에요. 얘는 그리데이션, 얘는 하이레이어로 가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왜요? 넓어졌잖아. 층이 점점 넓어져요. 넓어지잖아. 두상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두상을 읽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가면 밑에 있는 1차 가이드라인 다 잘라먹어요. 참 최초의 기준을 잡은 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돼요? 시켜줘야 되죠. 그럼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거를 라인을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남기려면 내 손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남겨야 하기 때문에 내 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시작만 제대로 뽑아내고 나머지는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기준선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손이 행위가 바뀌셔야 돼요. 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자, 점점점 어떻게 돼요? 많이 잘리죠? 그리고 사이드는 점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손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먹겠죠? 여기 다 파먹겠죠? 그쵸? 더더군다나 이거는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얘는 무겁고 얘는 너무 또 가벼워지겠죠? 그래야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지. 아,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후대각 커트가 진짜 어려운데요. 커트는 제일 예쁜 커트선이 나와요. 굉장한 두려움이 생겨요. 왜요? 많이 잘리니까. 많이 잘리는 대신에 결과물은 너무 예쁘게 나와요. 많이 잘린 거에 비해서 결과물은 너무 예쁘게 나와요. 다시 또 갈게요. 자, 손가락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야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가 커트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의 1차 가이드는 전대각 커트가 제일 어려워요. 왜?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나니까. 서서 커트할 때도 그렇고 앉아서 커트할 때도 그렇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자, 1차 가이드라인 후대가 형성이 되고요. 2차 가이드라인 전대가. 지금도 이제 너무 많이 잘라 먹었어요. 너무 가벼워요. 사실 조금 더 무겁게 잘라야 돼요. 조금 더 무겁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요 코트에서 급격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더 펼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그 대신에 이 언더라인의 사이드는 얘는 급격하게 무겁죠. 얘는 급격하게 또 가벼워졌어요. 그쵸? 그건 왜 그러냐면 얘의 층이 여기서부터 층이 이만큼 생기고 여기는 층이 이만큼 생겨서 그래요. 층이 점점 이렇게 넓어가면서 층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는. 그래서 언더라인의 층을 얼마만큼 남길 것이냐가 얘는 숙제예요. 많이 남길수록 이게 갭을 좀 맞아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안으로 들어가고요. 얘는 100% 무조건 다 뻗쳐요. 이렇게 100% 뻗쳐요. 왜? 상하 컨케이브고 얘는 컨벡스, 얘는 컨케이브지. 컨벡스, 컨케이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100% 무조건 다 뻗쳐요. 디자인 자체가. 후대가 기어져. 다시 갈게요. 커트가 참 요상하고 재밌죠? 그죠? 근데 원장님 손 모양 바뀌는 건 이 커트만 손 모양이 사이드에서 바뀌는 거. 두상을, 그러니까 1차 가이드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1차 가이드라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1차 가이드라인 생길 그걸 유지를 시켜주면 그거를 기준선이잖아요. 1차 가이드라인이 전대각이잖아요. 이 전대각을 살리기 위해서 2차 가이드는 후대가 1차는 전대가 넓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 다 파먹어요. 야, 위험죄가 아니야. 기준선. 전대각이라는 기준선 때문에 그래요. 전대각이라는 기준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층을 많이 내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층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해봐봐요. 해보면 알 거야. 그림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커트가 커트 중에서는 제일 힘든 커트예요. 근데 고객의 만족도는 최고예요. 커트 중에는 제일 힘들어요. 난이도가. 난이도 최3. 베이스. 자, 여기에서 상하 컨벡스가 나왔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자, 기준선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도 상하 컨벡스가 하는데 점점 이제 수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이드로 갈수록 점점점 층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의 위험 지역은 존재해야 하네요. 문제점들이, 디스커넥션이. 여기서 존재할까 안 할까요? 존재해요. 여기 빈 공간 남기는 거를 급격하게 요 공간에서 남겨야 돼요. 그 부분이. 갔다가 가다면서 점점점 이렇게 바뀌면 요 과정에서 여기 부분이 남기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약간은. 다시 또 갈게요.
급격하게 손가락이 바뀌어요. 사이드에서. 자, 이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는요, 층을 내다 보니까 앞에가 층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 콘케이브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발생이 돼요. 앞에 층이 저절로 후대각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후대각이 발생이 되고, 떨어지는 선은 1차 가이드라인에 나도 파먹었다.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파먹어요. 어렵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커트선이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1차 가이드라인을 다 파먹어요. 그래서 그걸 파먹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중간에 한번 잡아봤던 게 이렇게 파먹었나 봐요. 자, 떨어지는 선은 이렇게 떨어져요. 전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2차 가이드선은 후대각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후대각, 전대각. 됐죠? 됐죠? 후대각, 전대각. 그래서 뒤집어져요. 이해됐죠? 요런 느낌으로 해서. 자, 백은 되게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그 대신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벼워한가 봐요. 엄청나게 가벼워요. 만약에 이런 발생이 되는 이렇게 파먹으면 어떻게 현상이 생겨요? 어디에 생겨요? 다시 잡아야 돼요. 다시. 파먹은 거 그냥 보낼 수 없잖아.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1차 만에 2차까지 같이 가실게요. 1차 다시 잡아야죠. 1차 다시 잡아야죠. 그 대신에 고객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뭘 몰라, 짧아졌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커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커트 중에서 난이도가 사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쯤은 해봐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 커트 할 바에는 원포인트 파팅을 사실 저는 더 많이 권장해요. 원포인트 파팅은. 왜 그러냐면 원포인트 파팅은 이런 기 파먹는 거를 안 파먹거든요. 근데 이 커트는 원 다중이기 때문에 파먹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언더라인에 너무 가벼운 커트를 연출할 수 있는 게 너무, 그러니까 갔다가 급격하게 컴백으로 가다 보니까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실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원포인트 파팅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한번 해봐라. 이런 거가 있으니까. 왜?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보면 쉬운 건 더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커트는 제가 사람들한테 꼭 무조건 시켜봐요. 커트 중에서는, 제 MMS 커트 중에서는 최상이에요. 가장 어려운 커트예요.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데 가장 한 어려운 커트를 빗질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커트는 남기는 미학이에요. 내가 어떻게 남길 것이냐. 남기는 걸 잘하면 어떻게 해요? 커트는 이뻐지겠지. 남기는 걸 잘해야 돼. 그래서 남기는 커트, 그거의 최상이에요. 최상. 자, 이렇게 후대가 컴백스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2차 가이드라인이 불규칙한 선이다 보니까 2차 가이드선을 다시 말발굽존을 서서 커트하면서 말발굽존의 코너 정리를 다시 해주면 돼요. 자, 어디로 가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대신에 이걸 너무 많이 자르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오는 거겠죠? 자, 어디로 가요?
포워드. 앉아서 커트는요, 포워드 이렇게 2차 가이드선을 말방점 코너 정리를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앉아서 커트는 언더조는 규칙적인 선, 오버조는 불규칙적인 커트선이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커트선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서 커트하면서 말방점 코너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선이 어떻게 돼요? 저 섬세해졌어요, 안 섬세해졌어요? 섬세해졌죠? 여기를 볼까요? 말방점 코너 정리 안 한 부분은 거친 게 아니고 둔탁하죠? 그쵸? 자, 보세요. 양쪽을 보세요. 어때요? 무겁다, 가볍다. 확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근데 몇 cm 차이나? 1cm 차이. 1cm. 별거 아닌데. 자, 이렇게 지금 뚜껑머리가 딱 져요. 뚜껑머리 지만큼 커팅. 그래서 커트라는 거는요, 내가 잠깐의 실수 한번 딱 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아까보다 어때요? 가벼워졌어요, 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죠? 뒤에는 백, 후대가 사이드 앞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다 이렇게 뒤집어져요. 아주 많이 뒤집어져요. 가벼워지니까. 층이 아주 많아지니까. 백은 층이 적어지고요, 사이드는 층이 아주 많아져요. 그래서 엄청난 가벼워서. 그리고 얘는 컨케이브 때문에 100% 무조건 뒤집어져요. 왜냐면 전대각에 수대각. 근데 후대각은 라운드예요. 그러면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와 원포인트 파팅의 차이점에서 큰 차이는 뭘까요? 차이점은 원포인트 파팅과 원 다시 포인트 똑같은 후대각이죠? 그죠?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은 전대각의 차이점은 뭘까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와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동일한 길이. 원포인트 파팅은 동일한 길이의 후대각이 나오고요, 얘는 불규칙적인 후대각이 발생이 돼요. 얘하고 달라요. 선이. 그 차이점이에요. 규칙적인 후대각이냐, 불규칙적인 후대각이냐, 동일한 길이냐, 동일하지 않은 후대각이냐, 그 차이예요. 이해가 됐어요? 가벼움은 똑같아요. 가벼움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규칙적인 후대각이냐, 불규칙적인 후대각이냐 차이점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전대각과 후대각에서 발생이 되는 옆에 사이드의 가벼움. 그쵸? 요 느낌이라는 거죠. 요 느낌이 모양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쓱 잡았을 때, 요런 느낌. 머리가 두상이 둥글죠? 두상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두상이 이렇게 둥근 거에 라인을 잡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후대각이에요. 그걸 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말바꿈 코너 정리할 때는, 자,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코너 정리 하나, 조금씩 뺏어가면서 둘,
연결성 있게. 점점점 가면서 여기까지 갔어요. 가서 다시. 자, 위에 있는 코너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법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거 해야 안 해요? 이거 하죠? 이거를 한 번에 잡아주는 기법이에요. 한 번에.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지금 밑에서 잡는 빗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밑에서 빗질하는 이유. 이렇게 언더로 빗질하는 이유.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빗질하면 원포인트 파팅이에요. 얘를 원포인트 파팅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빗질하는 거는 위에 머리 언더에 있는 오버존은 많이 안 자른다는 뜻이에요. 언더존에 있는 후대각을 많이 자른다는 얘기예요. 1차 가이드라인에 있는 길이를 조금 더 자른다는 얘기예요. 2차 가이드라인에 층을 많이 안 내고. 그래서 언더 빗질을 하면서 커팅을 해요. 근데 지금 계속 몸이 이동하죠. 사실 이거는 직선 빗질이 아니에요. 곡선 빗질이에요. 곡선 빗질. 그리고 이거는 프론트에 있는 앞머리 커트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있어요. 뭐예요? 페이스 라인에 난 것만큼 떨어질 때 적나라하게 이렇게 파먹어요. 적나라하게 이 기법은. 파먹어서 안 파먹었어요? 적나라하게 파먹어요. 그리고 자, 가르마가 여기에요. 가르마가 여기인데 우리가 가다가 말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적나라하게 파먹은 요 부분에 이 머리카락을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어때요? 지금 무겁죠? 자, 딱 봤을 때 어때요? 가볍다, 무겁다. 무겁죠? 그럼 얘를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층을 좀 더 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베이스에 있는 머리카락을, 오버에 있는 머리카락을 더 잘라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가벼웠죠? 훨씬 더 많이 가벼웠죠? 근데 절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는 가지 마요. 이렇게 가면 얘가 잘려 먹어요. 자, 지금 어때요? 그레디에이션. 얘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떨어졌을 때 얘는 원포인트 파팅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지의 원포인트 파팅의 개념이 돼요. 라지는 층이 많이 지겠어, 안 지겠어요? 많이 지겠죠. 이렇게 가는 건 라지가 아니고 거의 스몰 위즈예요. 그러니까 층을 어떻게 빗질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나온 디자인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빗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현상은 왜 그래요? 이런 현상은 이게 먹히는 이유는 두상이 둥글다. 왜? 자, 여기서는 사각,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라운드로 하는데 어디를 잘라요? 여기 코너, 위에 있는 코너를 자르면서 라운드로 떨어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돼요? 더 정교하게. 지금 여기 보세요. 자, 후대각이 더 강해졌어요, 안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사각이죠? 여기는 라운드인데, 그냥 라운드가 아니에요. 굉장히 급격한 라운드예요. 급격한 라운드.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원포인트에서 떨어지는 여기는 급격한 라운드죠? 여기는
굉장히 완만한 경계선이에요. 똑같은 두상이 둥글어도.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각도를 내가 이만큼 들었어. 이만큼 들었어. 이만큼 들었는데 얘는 지금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90도 정도 되죠? 근데 문제는 얘야, 얘야. 문제는 얘야. 얘는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무슨 30도? 10도도 안 돼요. 10도도 안 돼.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계선이 완만한 경계선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급격하게 또 떨어지잖아.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얘는 규칙적으로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비슷한 경계선이 생기는데 이 프론트에 있는 머리카락은 비슷하게 떨어지지가 않아. 얘가 문제야. 그래서 후대각이 어려운 이유가 떨어지는 선이 둥근 원에서 얘는 규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얘가 제일 많이 어려워. 떨어지는 선이. 그렇다고 해서 뒤에 백에 있는 커트대로 내가 이렇게 커트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커트를 하면 문제가 별로 없어. 왜? 얘는 그냥 동그랗게 규칙적인 라운드거든. 근데 얘는 규칙적인 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커트를 해버리면 떨어지는 선이 완전 다른 머리가 나와버려.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 그래서 앞에 머리 커트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커트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법.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니까 옆에가 너무 많이 파먹었잖아요. 파먹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슬라이싱? 얘를 더 가볍게 자르면 돼. 얘를. 그러면 이 파먹은 게 시각적으로 없어져요. 파먹은 거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 붙일 수는 없잖아, 머리카락을. 그쵸? 파먹은 걸 붙일 수는 없어. 그러면 얘를 더 가볍게 만들고 면 얘가 무거운 거를 더 가볍게 만들어주면 돼. 무거운 거를. 그러면 무거운 걸 가볍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자, 삼각형. 자, 이 기법이 아까 내가 이렇게 갔던 기법 있죠? 얘하고 똑같은 기법이에요. 똑같은 기법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코너. 이거 써먹은 사람 있어요? 노시에서? 네, 좋아요.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아, 해봤어, 안 해봤어? 하고 있어요. 자, 아까보다 어때요? 부드러워졌어요. 또 부드러워졌죠?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수술 쳐서 해결했단 말이야. 수술 쳐서 해결했단 말이야. 근데 앞머리는 정말 섬세해요. 아주 예민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사실 우리는 요즘에 SNS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커트에 굉장히 열광을 해요. 맞아, 맞아요. 이런 커트에 굉장히 열광을 하거든요. 왜? 물결의 느낌이니까. 물결의 느낌이 후대각인데. 왜냐면 왜 열광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커트를 잘 못해서. 근데 이 커트가 고객은 너무 좋아하는 커트예요. 고객은 이 커트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앞머리 커트가 어렵긴 하지만 이 어려운 커트가, 앞머리 커트가 어려운 이유는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 위험 지역이 세 개가 위험 지역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뭐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본 존, 세 개가 여기 다 뭉쳐 있어. 우리가 얘기한 위험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빈 공간 파먹고
파먹는 이 부분에 파먹는 이 머리카락이 여기에 다 뭉쳐있다 보니까 커트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뭐예요? 다 끝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슬라이싱. 자, 슬라이싱 하는 거 또 어때요?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똑같이 슬라이싱. 그래서 후대각 커트를 잘 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가볍거든. 얼마나 가벼워. 그쵸? 많이 가벼워 안 가벼워요? 수쳤어 안 쳤어요? 하나도 안 쳤어요. 수사 안 쳤는데 가벼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후대각 커트를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끝난 게 아니지? 또 이제 우리 또 체크해야지. 뭐 체크해? 크로스 체크 또 해야지. 어떻게 해요? 언더에서 오버로.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 잘. 항상 뭐예요? 홀리더 엘리베이션에 프론트 했던 거 그 방법 똑같이 이용해서 그렇게 하죠. 크로스 체크는 불변의 없지. 무조건. 왜 그런 현상, 왜 그렇게 있잖아요? 왜? 맨날 위험지역 주사기 둥그니까. 백이 언더에 모발이 부풀하기 많잖아.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이잖아. 그래서 그걸 백의 모발이 백 언더라인에 모발의 부풀하기 많고 귀 사이드에 있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야지 귀가 또 안 파먹지. 항상 커트는요 오버존에서는 문제점이 안 생겨요. 언더존에 문제점이 생겨요. 근데 고객들은 어디를 봐요? 언더존을 봐요. 오버존 안 봐요. 고객들이 보는 선은 언더존이에요. 오버존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고객들은 어디를 본다? 언더존을 본다. 근데 미용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커트는 어디다? 언더존이에요. 오버존은 쉬워요. 왜? 파먹는 빈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언더존은 빈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위험 지역이 도사래요. 그쵸? 그래서 언더존 자르기가 힘든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할 건 해야지.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체형으로. 항상 몸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몸의 이동. 그리고 항상 커트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정교하게 섬세하게 보는 눈을 갖춰서 천천히 해결하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 근데 왜 급할까? 손님을 받아서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는 습성 때문에. 빨리 내보내야겠다. 자, 여기도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위험지역 티닝이에요. 제가 기계 불해요 안 불해요? 자, 보세요. 언더라인 여기 가볍죠? 여긴 어때요? 무겁죠? 자, 이렇게 사이드에서 봤을 때 어때요? 그거 스치니까 어때요? 달라요 안 달라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위험지요. 스치셔야 돼요. 숫 안 치면 안 돼요. 숫 안 치면 얘하고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수치셔야 돼요. 자, 확실히 다르죠? 가볍다,
무겁다. 그쵸? 가볍다, 무겁다. 무거운 지역에 수치세요. 제가 기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냥 수쳐요. 자,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자, 백에서 보는 관점. 뒤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느낌이. 훨씬 보기가 좋죠? 근데 자, 옆에서 사이드 보는, 그러니까 백에서 보는 관점은 굉장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전대각인데 2차 가드는 후대각이에요. 얘가 뭉쳤어요. 그래서 무거워요. 이거는 여기가 무거움이에요. 가벼움이 아니고 무거움이에요. 근데 무겁다고 또 수쳐? 왜? 그러면 후대각 포워드 사이드 베슬 커트를 하면 안 되지. 전대각 커트를 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응용하는 거예요. 무거움과 가벼움을 내가 적절하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백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가벼움. 전대각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전대각의 장점은 뻗친다. 많이 뻗친다. 어디서 뻗치느냐? 여기서부터 뻗쳐요. 수평은 얘만 뻗쳐요. 전대각은 여기서 뻗쳐요. 여기서 백사이드서부터 뻗치기 시작해요. 수평은 여기만 뻗쳐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후대각의 느낌. 이런 느낌 보이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커트를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 그거 했던 거. 후대각의 곡선 만드는 거. 그거 한번 해봐요. 그게 좀 어려우니까.